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퍼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거울 속의 나나. 저는 어릴 적에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아주 많은 아이였습니다. 본가는 시골의 오래된 집이었고 주변에는 또래 아이가 한 명도 없었죠. 남동생이 하나 있긴 했지만 아직 너무 어려서 같이 놀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남동생이 태어난 뒤로는 예전만큼 저를 돌봐주지 않으셔서 조금 쓸쓸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시절의 저는 날마다 혼자 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희 집은 전형적인 옛날 시골집이라 작은 방이 참 많았습니다. 남서쪽 구석에는 창고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도구나 자잘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그 창고 안으로 몰래 기어 들어가면 특유의 퀴퀴하고 축축한 흙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곳에 처박혀 있는 물건들을 장난감 삼아 노는 것이 당시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거울을 발견한 게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손거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발견했을 때는 테두리도 손잡이도 없는 민숭민숭한 알맹이뿐인 둥근 거울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어 보였지만 녹이 슬거나 흐려진 곳이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비쳤죠. 그리고 언제쯤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날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등 뒤로 낯선 여자아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당연히 제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래도 그 아이는 거울 속에만 존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신기하긴 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하얗고 뽀얀 피부에 머리가 긴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거울에 비친 제 어깨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며 쌩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이윽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나나라고 불렀죠. 부모님은 제가 창고에 처박혀 거울을 향해 중얼중얼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을 보고 깨름직하게 여기셨던 것 같지만 거울을 빼앗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어른들 눈에는 나나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나나에게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 라는 식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나나는 이쪽으로 와서 나랑 놀면 되잖아 라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그쪽으로 갈 수 있어? 라고 묻자 나나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나가 창고 안의 서늘한 공기를 흔들며 한번 물어볼게 라고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건지 알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저 가만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나가 아주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나랑 같이 여기서 놀자. 저는 덜컥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평소에 부모님께서 어디 나갈 때는 꼭 할아버지나 엄마한테 허락을 맡으렴 하고 신신당부하셨던 게 떠올라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나는 다시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어쩌면 우리는 다시 못 만날지도 몰라. 저는 그건 싫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무서웠기에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나나는 그럼 내일은 이쪽에서 같이 노는 거다 하고 물어왔죠. 저는 응 하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약속한 거야. 나나는 미소를 지으며 새끼손가락을 이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도 그 손가락에 맞춘 듯 새끼손가락 끝으로 거울면을 살포시 만졌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유리 표면 너머로 신기하게도 아주 살짝 미지근한 온기가 배어 나오는 듯한 촉각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나나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하지만 이부자리에 드러누워 어둠 속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자니 온갖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 그곳은 어떤 동네일까? 나나는 왜 이쪽으로 오지 않는 걸까? 그곳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는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점점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마치 미지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괴한 공포가 밀려와 가슴이 조여들기 시작했죠. 결국 나나라는 존재 자체가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나나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저는 창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창고 출입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정든 집을 떠났습니다. 졸업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윽고 결혼을 해서 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쯤 되니 나나에 대한 기억은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아이를 가졌고 몸조리를 위해 잠시 친정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지자 집안일을 하기도 귀찮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는 것도 쓸쓸했던 터라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자주 본가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본가에서 저녁을 얻어먹고 그대로 자고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향했죠. 욕실에서 손을 씻으며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을 보니 복도 중간의 미닫이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너머의 짙은 어둠 속으로 아주 오랜 옛날에 그 창고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화장실에 올 때 복도 미닫이 문을 단단히 닫아두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나 미닫이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돌려 거울을 바라보자 거울 속 문은 버젓이 열려 있었고 창고에 하얀 문짝이 어둠 속에서 기괴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이질적인 광경에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울 속의 그 창고의 문이 찍 하는 소음 끼치는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뇌리에 나나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직감적으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거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예감대로 문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아도 실제 복도의 문은 그대로 닫혀 있는데 말입니다. 거울 속에서는 창고의 문이 이미 절반 이상 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문틈 사이 창고 깊숙한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 하나가 스르륵 떠올랐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지만 저는 그 하얀 형체를 뚫어지게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옛날 그리웠던 그 소녀의 미소였습니다. 거기서 제 기억은 뚝 끊겨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불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정말 기분 나쁜 악몽을 꿨구나. 그렇게 생각한 저는 본가에 머무는 것이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싫어졌습니다. 그날은 마침 쉬는 날이었기에 곧바로 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주민들을 위한 반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낮인데도 한가득 어스름이 깔린 그곳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제 자리에 주차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백미러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뒷좌석에 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백미러로 시선을 돌리자 나나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죠. 새하얀 피부에 긴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나나는 어릴 적 그 모습과 한치도 변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포로 마비된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목소리조차 비명이 되어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얼굴을 마주보고 있자 이윽고 나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 왜 그때 안 와줬어? 나 여기서 계속 기다렸는데. 나나는 여전히 그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은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덜덜 떨며 침묵하자 나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있지. 나랑 지금부터 여기서 놀자. 그러더니 미러에 비친 제 어깨 너머로 이쪽을 향해 스르륵 손을 뻗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놀자. 안 돼. 저는 저도 모르게 악을 쓰며 대성통곡하듯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나나. 나는 이제 그쪽으로 안 가. 아니 못 가. 나나는 손을 내민 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부셔져라 움켜잡고 흐느끼며 아까보다 잦아든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나한테는 아내도 있어. 곧 있으면 내 아이도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거기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한동안 그 자세 그대로 어깨를 들썩이며 떨고 있다가 이윽고 조심스럽게 미러 쪽을 살펴봤습니다. 나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어. 너는 이제 어른이 되어버렸네. 더는 나랑 놀 수 없구나. 나나는 조금 쓸쓸한 기색을 띠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 나나는 거기서 다시 쌩긋 웃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런 악의도 없는 너무나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순간 나나가 나를 용서해 준 것이라고 믿었죠.
나나, 그렇다면 나는 그 아이랑 놀래. 그 기이하고 잔인한 한마디가 제 고막을 파고든 순간 등줄기에 얼음물이 쏟아지는 듯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채 이해하기도 전에 나나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끝으로 나나는 제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내가 유산을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지금까지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 나나에 대한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말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오,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거울 속에 귀신이 옛날에 약속을 한 것 때문에 저승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주인공이 무서워가지고 그걸 피하다가 나중에 그 저주가 자식한테 가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